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영훈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애정을 질책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했던 1년 전 저는 도민들께 위대한 도민 시대를 열겠다는 담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계층을 넘어 세대를 넘어 모든 분이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낡은 관행을 깨고 새로운 관점으로 현안을 풀며 미래를 재설계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관점을 바꾸자 제주의 가치 있는 상상을 생생한 현실로 만드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정은 1차 산업과 관광,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관행을 버리고 도전과 혁신으로 접근해 생산자 중심의 농업혁신과 제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관광의 체질 개선, 능력 중심의 일하는 도정의 기반을 차곡차곡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도 행정지원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이 성과를 내면 일자리 확충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지난 1년은 이러한 관점의 대전환을 통해 소통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풀어낸 시간이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현안에 다가서자 해묵은 갈등의 엉킨 매듭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민 소통을 위한 첫 현장 행보로 강정마을을 방문했으며 북부 광역 환경관리센터 퇴직근로자 천막 농성장과 동부하수 처리장 증설 사업 등 갈등의 중심으로 다가갔습니다. 7년 만에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의 소통을 재개했고 서귀포 집무실 운영과 사회해박위원회 활성화 등 통합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업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사업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다가가 도민과 더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지방정부가 가진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해 고통이 컸던 주민과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 이익이라는 원칙을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도정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제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고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 민간우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비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광 먹거리가 될 제2UAM 상용화 계획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 워케이션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앞으로 민선 8기 도정은 실용과 미래를 키워드로 가치 있는 상상이 생생한 현실이 되는 희망찬 도민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그동안의 구상을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13일 제정되면서 에너지 산업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제주가 그 중심에 서서 대한민국 분산에너지 특구 1로를 선점해 대한민국 에너지 생태계 대전환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의 청정 자원을 기반으로 레드와 해양, 그린까지 3색 바이오 산업을 확대 육성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겠습니다. 7단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에 이양된 정부의 권한을 잘 활용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다져내겠습니다. 제주의 뿌리 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에 혁신을 더해 더 크고 더 높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폭설과 한파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감귤 조수입이 1조 41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년 연속 감귤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연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생산자 중심의 농정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도정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적극 대처하면서 상생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지사 회의에 공동의 노력을 제안하는 등 제주의 권한과 방법을 총동원해 방류 결정 철회와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관광 역시 질적 혁신으로 대도약하겠습니다. 중국에 의존했던 해외 관광 시장을 싱가포르 제2사무소를 활용해 아시안과 중동 지역까지 확장하겠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유치로 제주에 새로운 기회를 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UAM과 에너지, 우주, 바이오 산업까지 제주도정이 그리는 비전의 공통점은 글로벌입니다. 제주는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 글로벌 메카가 되고자 합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도정은 담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제주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세계의 표준이 되는 빛나는 미래를 그려가겠습니다. 이 원대한 여정의 성과가 오로지 도민들께 골고루 돌아가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양극화를 완화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나이와 소득, 장애와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정책으로 도민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께서는 자료로 돌아. 그 과정에서 우리 고성식 기자가 그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해석에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동료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했고 그에 기초해서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는 6월 말까지 그 또한 마무리해서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분석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고 단순히 의견 수렴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끝일 것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의견 수렴된 내용을 제주도의 의견으로 심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제주도민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주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제주도의 권한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체 여러 가지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고시가 곧 결정이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재반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완료가 되어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수령은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까지 가서야 제2공항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이 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분기 을 불어넣기위해서 이미 1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탐단운전 할인을 더욱더 강화하고 이미 예산 100억 원을 들여서
집행 준비에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격찬 해소와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융자 사업에 대한 연기 대책도 마련했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경제 활력 사업에 대한 기초 작업을 마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는 현재 흐름상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주의 고물가 영향이 일정 정도 완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입의 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3% 정도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저는 예전에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급증 추세가 계속된다면 전년 관광객 수준은 충분히 하반기 과정에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중될 것은 기업의 유치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7, 8월 중에 입주 기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좀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토 기업들이 상장 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예정대로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전 기업도 하반기에는 좀 더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뒤에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네. 올해 처음 본예산 7조 원 시대를 여셨는데요. 네. 그거 관련해서 사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상장기업 유치라든지 그리고 네. 수도권 기업 이전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지방세 확충에 대한 그런 관심 때문에 그걸 유치하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지방세 작년보다 한 7% 줄어들 거라는 그런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본예산 7조 원 시대도 어렵지 않 줄어들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가 아직은 전망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천억 수준까지 국세 부분에서 세입 결손이 세입 전망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 수입 세입에 있어서는 규모가 걱정했던 것보다 조금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전년도 세입 수준에 비해서 지방세 세입은 그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조정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세입 추계를 해봤을 때, 예산 추계를 해봤을 때 7조 원 시대를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TF팀 관련해서는 저는 의뢰하고 예산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심사보류라는 절차가 의사결정의 한 형태가 새롭게 드러난 건 맞지만 그게 예산의 협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었지만 그 부분 또한 잘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재발될 염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TF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게 공식적인 제주도 의회의 입장이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제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주도에만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현행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과 조치를 1년을 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년 6월부터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10차 대한민국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제3차 진흥형 연계망 기본계획에 보시면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계획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2021년 기준, 2년 기준 19.1%니까 전국 평균 7%인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분산에너지가 가장 필요한 것,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력 수급의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출력 제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제주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에 기초해서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력 개통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점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든 풍력 발전 사업자든 시장에다가 전기를 생산해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루 전 시장입니다만 지금 이제 실시간 전력 거래 시장이 도입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러한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자마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력제가 예상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미리 풍력발전 사업자나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전기를 팔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출력제로 손해봤던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서 손해를 봤던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8%로 전국에서 대단히 높은 수준, 1위, 현격한 1위 수준입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의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만 새로 나오는 전기차, 신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양방향이 가능합니다. 전기를 충전받을 수도 있고 전기를 내보내서 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제주도민이 발전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기 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가 될 것이고 전기가 쌀 때는 충전하려고 달려가는 지금 풍경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전기가 비쌀 때는 전기를 팔러 전기차를 가지고 가는 지금 풍경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 과정은 새로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조그만 예이지만 대단히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에너지 분산이 가져오는 지방시대에서의 역할은 대한민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전면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출력제의 문제, 가능성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접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에퀴노로와 관련해서는 물론 산자부 내에서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타진을 하고 있고 의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는 에퀴노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지점이 경계의 문제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투자도와 제주도 관할과 전라남도 완도의 관할권에 대한 약간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과 관련된 감독의 문제, 권한의 문제가 법적으로 명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아직은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에퀴노르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여러 가지 여건들을 진행되는 상황들을 파악했을 때 의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에퀴노르 측이 어떤 제안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안, 사업의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 특정 기업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맞춰서 에너지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그 사업을 주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수산물에 대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고 수산업을 비롯한 관련 도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특별자치도 즉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싶지만 제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만이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국제법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제가 또 하나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일 해협 연안 시도지사 회의가 원래 10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라도 저는 방류 전에 한일 해협 연안 회의가 임시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임시회의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로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주장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오염수가 방류되었을 때 방사능이 검출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방사능 검출 검사와 관련해서 10개 지점에서 14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수산물 품목도 6개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방사능에 대한 관련 검출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 면밀하게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소비자들의 걱정을 들어드리고 또 외국 수산업 수입업자들의 이렇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식에서 와서도 확인했지만 싱가포르나 홍콩 그리고 중국 이쪽에서 제주 지역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꽤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도 수산업 관계자 여러분에게 한 줄기 희망이 좀 됐으면 한다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가장 제 입장에서는 가장 성과를 많이 냈다고 생각하는데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없어서 또
도민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장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10개 기업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기업 육성 진단은 저희들이 도정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장 업무를 담당하는 그 한국거래소와 관련 전문기관의 진단 작업을 통해서 상장 육성 기업을 선정했고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10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제노 S&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농업 관련인데요. 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I 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회계자문과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모노리스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981로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요. 이미 저희 뇌 인큐베이팅을 받은 업체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기업인 주식회사 UCL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스터 밀크 주식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메이크 에바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제우스, 그리고 주식회사 INN 시스템, 그리고 주식회사 케어식스 10개 회사가 예비 상장 심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계획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회사들은 제주도에 그 등록을 한 법인 등록을 제주에 한 업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이외에 그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제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미 제주와 MOU를 체결한 몇 개 기업은 그래서 우주 관련 기업은 컨택은 이미 들어와 있고 알리모 성대리에 100억 원을 1차 100억 원을 투자해서 지상국 서비스와 체험관을 만드는 작업을 9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베리지 에어로스페이스도 MOU를 체결했고 여기는 대전에 본사가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제주 시내 특정 지역을 사무실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논의가 진전돼야 할 것인데 조립과 관련된 발사체 조립과 관련된 공정을 제주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어떤 규모로 조립 공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 이외에 위성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이미 세 군데 업체가 와 있고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장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컨택과 그리고 베어리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발사체 부분의 회사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알리백을 실현하는 기업들이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과 북촌마을의 해상풍력과 관련돼서 전력 분해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알리백 선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로 100%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업들이 알리백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주에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할 시점은 안 됐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8월, 9월 중에는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의 규모, 투자 규모, 종업원 규모, 공장 규모 등등이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산에너지와 관련해서 또 수소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들은 실증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주에서 사업에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관련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사의 형태가 아니라 SPC 등 합작회사의 방식으로 본사를 제주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제주에 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까지 염두에 두고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기자분 15분 도시와 관련해서는 15분 도시 팀이 있고요. 이미 조직 개편을 통해서 도시과가 있고 그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제주 발전연구원에서 수탁기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착수 보고에 참여를 해봤고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참 잘 정리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간 보고의 과정이 공개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과정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시범 사업을 내년에는 4개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5분 도시과에서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자치행정국과도 행안부와도 연계되는 사업들 구상이 되고 있고 예산 규모도 상당히 꽤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 400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진행되는 4군데 시범 사업이 도민들의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사업의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 9월 이내 중간보고 가는 네, 7월 중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두 개의 질문이 연동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호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임조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의견 제시가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자문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원칙과 기준이 좀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견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제시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시가 돼야 한다. 이것은 해결의 원칙과 기준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UAM 사업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저희가 컨소시엄이 이제 한화시스템과 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가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제주에서 관광형 UAM 사업을 하자라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다행인 것은 UAM 관련 법률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조만간 법사위 본회의 논의 절차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중에 법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인 게 있고요. 그 실증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전남 고흥에서 진행하는 실증 사업 그리고
도심에서 진행하는 실증 사업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증 사업은 실제 기체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우주연구원이 갖고 있는 기체, 즉 여기 있는 조비사나 오버에어사가 제조하고 있는 기체가 아직 오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먼저 실증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체를 갖고 실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관광형에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기체를 실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기체를 가지고 실증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 어떤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은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 제주가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되게 하는 게 가장 1차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시장의 논리가 가장 먼저 우선시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당장 상용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시장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냐, 이익을 단기간에 낼 수 있냐를 판단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법 제정 과정에도 또 정부의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반영될 것이라는 점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련 컨소시엄 기업과의 실무 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저도 개별적으로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의 대표이사와도 꾸준하게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필요하면 하반기에 UAM 제조회사를 직접 방문할 생각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 봉합이 어떻게 될 수 있냐, 가장 어려운 난제이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공항이 추진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고 추진되지 않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측의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성의 입장에서도 명분이 필요할 것이고 반대 측의 입장에서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양측의 일방적인 명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절차의 과정에서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주도가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할 때 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이든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되어지고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핵심적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에게도 이해가 되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에게도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어려운 길은 잘 압니다. 그렇죠. 어려운 길은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선거법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의 공소와 관련돼서 저는 아직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의 지정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변화될 것이다 내지는 변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저는 들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 공개되는 만큼 그건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저희 도민들께 잘 상세히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법률이 있습니다. 비전 수립과 관련돼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의 국제도시 종합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사회 관련 기본법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연말까지 지속가능 계획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가장 최상위의 의미를 부여하라면 저는 지속가능 계획 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전이 잘 녹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전 시국이 참여하는 그런 가운데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취임 초기에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법률상에서도 법정 계획에서도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처제 개편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일정 정도 마무리되는 시기에는 그 다음에 법정 계획의 비전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경주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는 아직 저는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아직 외교부 내에 이와 관련된 기구가 설치될 수는 있을 겁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 준비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에이펙 개최지의 결정과 관련돼서도 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우리 부처가 정부가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도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도시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성공적으로 에이펙을 유치할 수 있는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지만 지금 경쟁할 수 있는 도시들과 견주어 봤을 때 저희도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2005년 준비 과정에서도 실제 EM계획을 수립했던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관련된 신산업 정책이 에이펙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상급병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병원이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판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 확충과 그리고 평가기관에 대한 문제, 권역에 대한 조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6년 상급조정은 지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대학교 병원 측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하겠습니다. 예, 다음 번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직은 제도 개선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주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제주도가 어떻게 더 심도 있게 역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그 부분에 고민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교통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5분 도시 과정에서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미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이제 자전거 관련 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자전거 도로 시스템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타라고 권장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마련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편도 3차선 도로를 유지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선으로 줄이고 한 차선을 안전한 자전거 도로로 만드는 도로 다이어트가 실현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접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병행해서 관련 사업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 자전거에 대한 접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이나 대여 장소가 좀 더 확충돼야 될 겁니다만, 저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던 따릉이 사업이 저는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주도의 도시 여건이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이 좀 많은 형편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출퇴근용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 자전거가 지금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차량 등록 대수가 7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차량이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은 제주도의 환경적인 용량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체증의 문제도 도로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량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고 그 과정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리고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